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많은 것씩 부탁드리면서, 야, 벌써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이제 또 조만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또 다가올 것이고요. 뭐 세월이 막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지나가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2022년도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2022년도가 마지막 달이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는 주식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제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연설을 했었을 때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 상승하는 거 연준에서 0.75%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이나 계속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12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늦출 때가 됐다라고 직접 파웰의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파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조금 이제 늦출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어제는 엄청났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파웰 의장이 연설하면서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엄청나게 미국 주식 팍팍 올라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뭐 2% 넘게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이나 특히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거의 5%, 거의 4.5%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12월 달부터 드디어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이 속도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는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딱 출발하자마자는 어제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살짝 소폭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 PCE라고 있습니다.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 요 PCE가 있는데 요거의 인덱스가 나왔는데 PC 가격 지수가 6%가 나와가지고 오름세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의 근원 이 PC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엄청나게 또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한 나머지 오늘은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다우존스가 2.2%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2.2%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드디어 약세장에서 벗어났다, 베어마켓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미국 주가가 20% 넘게 빠진다고 하면은 고점 대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어마켓에서 20% 이상,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베어마켓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최약장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다우존스에서 2.2%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드디어 미국의 이 다우존스 지수가 약세장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빨리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늦추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내리기도 하겠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주 살짝 발꼬락만 담그는 식으로만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제 파웰 의장도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토크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완전히 소프트 랜딩 아니면은 소프티시 랜딩, 소프티시 랜딩은 소프트 랜딩보다는 이제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프티
TC 랜딩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완만하게 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매니팩처링 데이터랑 그리고 이 세일즈 포스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예상치보다는 좀 별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상치보다 조금 별로인 이런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 또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파웰 의장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온 뒤로부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출렁거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늦추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 연준에서 이 긴축을 하는 거, 이 돈을 다시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을 조금 늦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 달러, 이 강달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300원이 깨졌다라는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본다고 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 오더라도 정말로 살짝 그냥 새끼발가락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담갔다가 빼는 정도로 그렇게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제발 미국 주식시장도 잘 오르기를 부탁해드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우리는 과잉으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제는 올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기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연준에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지금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7% 정도 되는 이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뭐 경기 침체는 오기는 오겠지만 굉장히 살짝 올 것 같다. 소프티시 랜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하지만 이렇게 연준의 이 파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들어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쁜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기 전에 연준에서는 금리 상승하는 거 빨리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고 이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히 좋죠. 돈을 훨씬 더 갖다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갖다 쓴 돈으로 훨씬 더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팍팍 돌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은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정부 이 연준에서의 입장은 우선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뒀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인플레이션 2%대까지 잘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근원 PCE 이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6%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꺾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10월달 미국 사람들의 이 소비는 0.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이 PC 지수가 이제 증가를 한 것은 0.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으면서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미국 소비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축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는 것들 중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물가 오름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초기 신호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잘하시고 있고요. 연준이 파웰도 잘하시고 있고 금리 이렇게 인상하는 거 이제는 조금 완화를 하면서 파웰 의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금리를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는 조금 기간을 두고 봐야 할 때이다.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줄일 거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빅스텝으로 0.5%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아마도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팍팍팍 내려가가지고 2%대까지 금방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렇게 2%로 인플레이션이 금방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금리 올리는 거 이제 그만하겠죠. 그만한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2%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리를 빨리 내려야지만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기지율이 거의 막 7%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고요. 새 집도 안 팔리고 뭐 중고집도 안 팔리고 계속해가지고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폭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판매 수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 10월달 중고주택 이 판매 지수가 77이 나오면서 4.6%가 줄어들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내년부터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빨리 잘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잘 되고 그리고 주가도 잘 돼가지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잡 리포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난주 이 실업수당 시작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22만 5천 건이 나오면서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고용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바로 은퇴를 해버려가지고 이 고용시장으로 이제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노령층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민자들도 이 트럼프 때 많이 안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수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용 시장에서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구하기는 조금 힘들다. 지금 엄청나게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긴축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면은 고용 시장에 사람들이 넘쳐나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자리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막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해고뿐만이 아니라 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들도 이제 프리즈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은 좋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신청 건수 하는 것들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대기업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감원을 이제 또 시사를 한 기업들은 CNN 있지 않습니까? CNN에서도 이제 감원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었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올대시. 이 도올대시 기업이 이제 또 엄청난 감원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대략 한 1250여 명 정도를 감원을 하겠다, 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도올대시가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켜 먹기보다는 이제 나가서 사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식은 시켜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웬만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외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거의 대부분 투고 같은 거 그리고 이 배달 음식은 거의 안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도올대시도 계속해가지고 이 비즈니스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해고도 이제 1200명 가량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랑 전면전을 하겠다,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애플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트위터가 엄청난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어요. 네, 매일같이 400만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적자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감원을 했고요. 지금 이 트위터의 직원들 대략 한 절반 정도를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트위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제 체크마크, 이 체크마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달러 정도, 5달러 정도 내는 것을 이제 8달러로 올려가지고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이 됐었죠. 하지만 이렇게 8달러로 올려가지고 수익을 늘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애플이나 이렇게 구글 스토어에서 수수료로 30% 정도 떼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아니 애플은 뭐 거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수수료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애플에서는 트위터를 퇴출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위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프리덤 업 스피치라고 하면서 뭐 구구파들, 뭐 음모론자들, 뭐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트위터가 조금 난장판이 될랑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렇게 뭐 가짜 뉴스들 이제 내뱉거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위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제 계정이 정지가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철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트위터를 퇴출할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 계속 퍼뜨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애플 앱 생태계에서 이 트위터가 퇴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애플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수수료도 비싸다, 뭐 너네들 마음대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 뒤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애플 생태계가 좋기는 좋은데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앱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게 레귤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페이스북 메타도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이 광고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을 쓰는 이렇게 아이폰에서는 앱을 추적을 하는 것을 싫으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애플 i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옵션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애플 아이폰에서 이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의 정보를 캐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가장 잘하는 게 타겟 광고거든요. 이 타겟 광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광고를 보여주는 거, 그것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었는데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의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계속해가지고 그것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아이폰을 앱을 깐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앱이 자신의 퍼스널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추적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것이 뜬다고 하면은 누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저도 무조건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엄청나게 저격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나와가지고 저격을,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가지고 애플을 엄청나게 저격을 또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페이스북, 이 메타뿐만이 아니라 스포티파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티파이도 애플에서 이 인앱 결제를 할 때 30% 떼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광고 같은 것들 이제 타겟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요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스포티파이도 저격을 애플한테 엄청나게 해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포티파이뿐만이냐? 아니죠. 에픽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앱 생태계에서 게임을 이제 계속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CEO도 나와가지고 애플을 엄청난 저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애플을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애플한테 대항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애플 본사에 초청이 돼가지고 애플 본사에 가가지고 팀 쿡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트위터를 날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진흙탕 싸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페이스북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CEO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발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은 애플 본사에 가가지고 팀 쿡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애플 앱 생태계에서는 트위터를 퇴출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잘 풀었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발을 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페이스북의 이 마크 저커버거나 뭐 스포티파이의 CEO나 뭐 에픽 게임즈의 CEO나 지금 벙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벙쪄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썩을 놈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을 빼버린다고 하니까 마크 저커버거나 이 다른 CEO들은 굉장히 어이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애플은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은 바로 폭스콘입니다. 중국 정저우에 있는 이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을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거의 다 생산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정저우가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애플은 계속해가지고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 생산 차질 때문에 생산이 엄청나게 급격히 다운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뉴럴링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이 뇌를 어떻게 해서든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랑 이 뇌를 이어주는 그런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에서 6개월 안에 임상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시력 회복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눈을 보일 수 있게 하도록 그것을 임상시험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진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자동차로 급격하게 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스페이스 X라는 이 민간 우주 기업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스페이스 X에서 우주로 띄울 때 스페이스 X가 띄우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를 하는 것들보다 엄청나게 싸다고 해요. 몇 분의 1로 이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스페이스 X에서 거의 대부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 거의 다 맡아서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뉴럴링크, 뇌랑 칩이랑 이 뇌랑 컴퓨터랑 연결을 하는 그런 뉴럴링크까지 지금 임상시험을 한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진짜 난놈이기는 난놈입니다. 난놈이면서 좀 너무나 괴짜이기도 괴짜이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CEO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에서 이 폭스콘 있지 않습니까? 이 폭스콘 이 전기 자동차 공장이 드디어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메이드 인 오하이오라고 해가지고 이 폭스콘 공장이 이 로드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드타운에다가 이 폭스콘 공장을 이렇게 전기 자동차 공장을 샀다고 해요. 이렇게 전기 자동차 공장을 사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지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콘도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을 그만을 하고 미국에다가 계속 이제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TSMC도 아리조나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칩 공장을 지었죠. 반도체 공장을 지었고 그리고 SK도 여기 미국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SK 하이닉스 굉장히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엊그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SK 공장에 방문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본다고 하면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런 공장들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잘 오르지 않을까. 이 중국에서 계속 엄청나게 많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국에서 세계 공장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물건들을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국 자체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건을 뽑아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권력 때문이었거든요. 인권력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세세한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세워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로봇 팔들 같은 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로봇가 거의 다 조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로봇들이 이 자동차를 조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로봇들이 제품을 생산을 해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에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 기업들, 굉장히 기술을 필요로 한 이런 기업들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수출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은 만년 2위로 머물지 않을까, 2위보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국이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또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이 있고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1위는 미국, 2위 이렇게 한국 해가지고 전 세계 G2, 1, 2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제 생각, 제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FTX라고 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3위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FTX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가상화폐들도 파산을 하는 애 많은 애 파산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 유럽 중앙은행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파웰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이제 늦추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뒤로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 또 좀 많이 또 상승을 해가지고 17,000달러대까지 다시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은 다시 16,000달러대로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서 내려가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사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또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 원유 이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두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60달러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달러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란드에서 계속해가지고, 아니 지금 유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러시아 유가 상한선이 국제 유가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상한선이냐고 30달러에서 40달러대로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제를 두고 60달러로 70달러대가 지금 60달러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60달러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60달러대로 이렇게 유가 상한제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휘발유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가는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 기름 가격이 빨리 더 많이 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쓰고, 그래야지만 미국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빨리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이긴 경기 침체예요. 엄청난 경기 침체, 굉장히 깊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유가는 그러니까 이 휘발유 가격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또 한번 보자고요.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5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필두가 아니죠. 동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겨울이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하나의 일종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한 205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6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0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중국에 대한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못 찾겠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엄청나게 불고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이 시위가 불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이제 완화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지를 들고 하는 이 시위. 중국에서 왜 중국 사람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냐라고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백지를 들지 않고 뭐 적어가지고 뭐 시진핑 나가라 뭐 그런 거 적어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 사진이 찍히잖아요. 사진이 찍히면은 증거에 남는다고 합니다. 증거에 남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시위가 물 건너간 뒤에 이 중국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낼 거 아닙니까? 시위에 가담을 한 사람들, 시위를 선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거나 뭐 적혀 있는 거, 뭐 시진핑 꺼져라 뭐 그런 거 적혀 있는 것을 들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거 완전히 증거로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잡혀가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백지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은 많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백지를 들고 나서가지고 평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평화 시위, 이 백지 시위가 엄청나게 퍼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전 세계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백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재미 중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요. 죄다 나와가지고 시위를 또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아마도 내년 1월 달쯤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쯤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 이제 퍼지는 게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이 원숭이 두창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중보건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크롱 이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너무나 미국 중점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살 길을 달라라고 하면서 좀 비난 같은 거를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이 사태 어떻게 중국을 좀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이 철도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할랑말랑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물류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가 잠시 멈출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멈춘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엄청나게 또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도 주춤할 거예요.
이렇게 주춤한다고 하면은 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여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이 드디어 첫 번째로 30년 만에 이 철도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모두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지금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다가 파업까지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을 것이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하원에서 이 철도 노조, 이 미국에는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상원에서 이 노조가, 이 미국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법안 이제 사인만 하면은 되는데, 어쨌든 이 미 철도 노조는 아마도 파업은 하지 않지 않을까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파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 후임으로 제프리스를 선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원내 대표로 첫 흑인 대표라고 하네요. 역사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납세, 소득 신고 이런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들이 드디어 하원에 전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트럼프가 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고칠 거 다 고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뉴스 또 나중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FDA에서는 이 헌혈을 할 때 이 동성애자의 혈액은 원래 받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도 굉장히 많고 성병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려가 돼가지고 헌혈을 할 때는 동성애자는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를 해가지고 이 게이나 양성애자, 뭐 레즈비언들 이제는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FDA에서 규정을 완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규정을 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자신이 양성애자나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은 헌혈을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는 성관계 같은 거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성관계,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동성애자들은 좀 비이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소리.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거는 반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반대는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이렇게 고용 시장이 호황이면서 그러면서 이 미 아미 있지 않습니까? 이 미 육군이 사람들을 구하는데, 신병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군대를 들어갈 때는 굉장히 또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일자리를 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군대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돈을 더 많이 주거나.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군대에 갈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미 육군은 신병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뉴욕에서 어느 한 흑인 남성이 이 아시아 여성을, 필리핀계 아시아 여성 노인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 여성을 100여 차례나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남성이 체포가 돼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헤이 크라임도 적용이 됐다고 하고 뭐 살인 미수도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17년 6개월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잘된 이런 판결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놈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합니다. 왜 굳이 연약한 아시아계 여성을, 또 나이가 또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팼는지 미친 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활비 1위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뽑으니까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은 바로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뉴욕은 정말 비싼가 봅니다. 특히 뉴욕에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렌트비는 진짜 엄청나다고 합니다. 뭐 4,000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살만한 곳은 뭐 4,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또 어느 정도 좀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컨트리 가수가 결혼을 하고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한 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총상으로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컨트리 가수는 37살이라고 하네요. 37살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틀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식으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신의 남편의 옷 같은 거 골라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묘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프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무슨 일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총기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기 관련돼 가지고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한 달에 50건 이상의 좀 중대한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한 달에 50건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총기 관련 사망 사고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총기 관련 때문에 사망 사건 때문에 추모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사망하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빨리 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이 콜로라도에서 이 게이바에 총기 난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극단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게이바에 들어가가지고 총기 난사한 것은 정말 잘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이런 총기 난사를 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집단들한테 경고를 주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잡아내가지고 총기를 소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불가해야 합니다. 총기 같은 거 모두 다 뺏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크레딧 카드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평균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크레딧 점수는 703점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딧 카드 빚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점수를 계속 깎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요번 주 말을 해가지고 요번 주말쯤에 조금 비가 내릴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비는 아니고요. 샤워링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 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영국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만이 아니지. 대만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영국 의원들도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대만을 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내정에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특히 러시아를 제일 많이 견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스페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우편 편지에 테러가 일어났다, 폭탄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이 스페인 총리실 그리고 공군기지 군수업체에 비슷한 폭발물이 담긴 우편이 배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편물은 터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터지지 않고 바로 이제 폭발물 제거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발물 제거반이 와가지고 이 폭발물을 제거를 잘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월드컵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월드컵 아르헨티나랑 이 폴란드랑 본선 경기를 치렀거든요. 이 본선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아르헨티나는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 이 월드컵을 시작을 했었을 때 아르헨티나랑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축구를 해가지고 2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거 보고 막 충격 먹었었는데,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 다음 경기도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어제 경기도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16강에 진출을 했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대단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살았어가지고 아르헨티나도 응원을 하고 당연히 한국을 가장 많이 응원하고요. 내일 한국 아침 7시에 경기를 하거든요. 제발 포르투갈 2점 차 이상으로 이겨가지고 한국도 16강에 잘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FIFA 월드컵 때 이란이랑 미국이랑 경기를 치렀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기고 이렇게 미국이 이긴 뒤에 이란에서 어느 한 남성이 20대라고 합니다. 어느 한 젊은 남성이 미국이 이 FIFA 월드컵 이긴 것에 대해 가지고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환호를 하다가 정부군이 이 사람한테 총을 쏴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에서는 히잡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히잡 시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좀 반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이 져가지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싫으니까 기뻐했겠죠. 기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총을 쐈다라는 게 이게 나라인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들을 지키는 게 우선문데, 그런데 나라가 자신의 자국민들을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것은 이것은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미인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한 이 참가자가, 이 여성분이 이 미인 대회에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감전이 되는 사고를 겪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감전이 됐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웃겼던 게 이 여성분이 감전이 된 뒤로 치료를 잘 받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그게 웃겼더라고요.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충전을 잘 하고 왔다. 감전이 됐으니까 충전을 잘 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웃어 넘기었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여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인 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면서 비가 살짝 왔었다고 하네요. 비가 살짝 와가지고 이 무대가 살짝 젖으면서 감전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8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엄청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기들 중에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곡사포입니다. 곡사포 M777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이 곡사포가 요즘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말썽을 썩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군이 엄청나게 많은 곡사포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곡사포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군이 지원을 해준 이 곡사포 중에 3분의 1 정도는 지금 현재 거의 못 쓸 정도로 망가져 있다,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런 망가진 곡사포들은 뒤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폴란드 같은 데서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건네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엄청나게 잘 써주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나는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 이 콜센터, SOS 콜센터에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는 3,500통 정도나 전화가 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러시아 너네들 이 전쟁 멈추고 너네 나라로 빨리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이렇게 정상회담하는 거 우리는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러시아가 조금씩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러시아는 빨리 지푸라기도 빨리 잡아야 하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이제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랑 빨리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협상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이 나삼스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삼스는 미사일 요격을 하는데 요격이 100%라고 합니다. 100% 요격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랑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나삼스 6기 더 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나 이 기술을 훨씬 더 극대로 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켜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미국 군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빨리 좀 가져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나토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무기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무기들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소련 시대 때 쓰던 그런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나토에서 이 옛 소련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빼앗긴 땅들 그냥 줘버리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일론 머스크 여기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러시아가 하고 있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진짜 괴짜입니다. 괴짜예요.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이 기업들은 정말 잘 만들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 또 많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